안녕하세요. 네. 방송 톤인가요? 아니, 방송 톤으로 이제 진행합니다. 천직 여행, 천직 인터뷰의 천직 가이드 정철상입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국내 최고의 오늘은 취업 컨설턴트 강민혁 선생님을 모시고요. 어떻게 성공하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천직을 제가 볼 때는 찾으셨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천직을 찾게 된 이야기와 또 직업적인 성공 노하우, 그리고 인간 강민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권합니다. 라이브 방송은 오늘 끝까지 다 들으실 수 있지만 편집 방송은 두 달 후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중에 들어야지 하지 마시고 접속하신 분들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강민혁 대표님을 모십니다. 강민혁 TV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강민혁 선생님은 이름 세자가 브랜드이기 때문에 유튜브에도 보면 여러분 강민혁 TV라고 하면 엉뚱한 사람이 검색될 수 있습니다. 강민혁 이름 세자라고 검색하시면 나오실 정도인데요. 오늘 라이브 방송으로 모시게 되었지만 나중에 정 교수의 인생 수업 채널에도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혹시나 저희 채널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정철상 교수님의 그 유튜브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제가 감사함을 드릴 건 아닌데 어쨌든 뭐 처음 인사드리니까 이제 반갑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아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제 채널에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관련된 영상도 참고하시고 또 반대로 지금 라이브에 접속하시는 이제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 교수님 채널에도 가셔가지고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그런 팁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서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잘 될 게 아니라 견조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네. 현재 강민혁 대표님은 8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저는 이제 1000명이 넘어가서 여기서 구독자가 다 넘어가도 1000명인 거예요. 강민혁 선생님 앞으로 쭉쭉 많이 사랑 받으실 겁니다. 사실 제가 볼 때도 20년 동안 해왔지만 정말 국내 최고라고 보셔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저는 패턴 인식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리를 보면 수리 문제를 다 한 번에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디자인 감각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취업이란 하나의 문제를 보면 완벽하게 패턴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강민혁 대표님이십니다. 그냥 여러분 고민 이야기 들어보면 바로 딱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저는 정말 최고의 취업 컨설턴트라고 생각하고 계신데요. 근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자기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2006년도부터 이제 CJ그룹 인사팀에서 그 다음에 이제 CJ에서 더 이상 제 그릇을 CJ에 담을 수 없겠구나. 그 당시에 제가 미쳐가지고 삼성으로 이제 이직을 하면서 인생의 가장 큰 쓴맛을 봤습니다. 오히려 삼성으로 이직해서? 예, 삼성이 나쁜 기업이라는 건 아니고 저랑은 좀 안 맞았다. 관계 잡고 있습니다. 삼성. 괜찮습니다. 삼성이 뭐 세계 최고의 기업이고 저 같은 거 신경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업에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저한테 맞는 기업인지 아닌지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좋은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꼭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건 아니더라. 그걸 이제 제가 느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전환점이 돼가지고 나와서 2012년도부터 취업 컨설팅 업무를 이제 하고 있고요. 뭐 사기업, 공공기관, 그 다음에 뭐 대규모의 뭐 한 2,000명 단위의 공개 강의, 그 다음에 뭐 유튜브 라이브를 포함해서 방송 횟수가 이거 뭐 카운팅 한다라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워낙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잘해서 잘한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조금씩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상태가 많이 안 좋게 지금 됐습니다. 아닙니다. 잘해서 잘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방송 2년 하고 팍 잘려가지고 더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정말 바빠서 시간이 되실까 이런 걱정이 들었었는데요. 제가 급작스럽게 요청을 드렸는데도 기꺼이 응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강민혁 선생님이 취업 일선에서 전투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만 하셔서 인간 강민혁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부 정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1부 파트에서는 청년 취준생 강민혁 이렇게 제가 주제를 다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어린아이 시절에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요. 어린 시절의 대표님은 네. 어떤 아이였는지 궁금합니다. 모범생? 모범생은 절대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뭐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다 이제 학교 학생 회장이었어요. 아 진짜요? 진짜로. 조용해 보이시잖아요. 선거에서도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어요. 아, 단장 뭐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학교를 대표하는 회장 아, 이런 것들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꼬마 때는 뭐 어렸을 때 이제 테니스 운동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체육 활동도 굉장히 좋아했고 뭐 씨름, 육상 뭐 그 다음에 농구 이런 거 실제로 학교 진짜요? 대표로 그냥 뭐 동네 이런 대회가 아니라 근데 제가 워낙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운동 잘하면 너 일로 와 해가지고 너 이거 한번 해봐 잘하면 너 이제 하자 뭐 약간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어쨌든 뭐 어렸을 때는 이제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부 빼고 다 잘했다 뭐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거짓말. 싶습니다. 아 진짜로 공부 빼고 다 잘했고 공부도 잘하고 다 아니 공부 빼고는 다 잘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진짜. 생각 외로 운동을 많이 하셨네요. 네. 그 구독자분들은 몸 걱정하시던데. 네, 이게 왜냐면 얼굴이 워낙 썩어 있으니까 학생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네. 진짜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랑은 정말 반대였나요? 저는 공부만 정말 잘했던 그런 스타일이죠. 아니었죠. 공부도 못하고 늘 장난치는 아이였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활동, 그 시골이라는 게 언뜻 궁금해집니다. 네. 어떤 시골에서 이렇게 하면 또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시골이라는 거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제주도에서 유학 온 거예요 이쪽으로. 진짜 지금 이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다들 제주도로 가고 싶어 하시는데 네. 근데 이제 제주도 갈 생각은 진지하게 갖고 있습니다. 진짜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그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제주도에서도 충분히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도 뭐 가족이 허락을 한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사모님이 허락을 하죠. 네. 사실은 어디에 계셔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지식사회니까 나를 높이 평가하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미 온전한 완벽한 지식 체계를 다 갖추고 계시니까 뭐 어디에 계시나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제주도로 가셔서 저도 올라가도록 하고 싶습니다. 자, 청소년 시절에 우리가 어떤 배움이나 그때 어떤 생각했던 느낌이나 깨달음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저는 약간 조금 당시에는 굉장히 좀 엄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자신한테 엄격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엄격했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되실 것 같은데? 자기한테 엄격. 부모님 항상 이제 제가 이제 순둥순둥하다라고 늘 얘기도 해주고 하시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학생회장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특히 뭐 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는 뭐 학교 축구부가 있었는데 제주도 하면 축구부 응원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뭐 군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뭐 진짜 막 고학년들이 막 저학년들 막 3층에서 막 점프해가지고 날라꽂기를 하면은 막 그럴 정도의 그런 당시에 이제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뭐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학생의 친구들한테도 너무 막 이렇게 업무처럼 이렇게 너무 막 다가갔던 그런 생각들이 항상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부터 철이 들고 나서부터는 항상 그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아야 될 텐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더 일 잘해보겠다고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일에 대한 욕심이 그때부터 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학창시절 생각을 하면은 좀 많이 후회한다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강압적이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이 드시는데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강압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좀 정신을 좀 못 차려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를 보더라도 굉장히 얘가 더
유학에 변했구나.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못 느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뭐 그런 미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강압적이기보다는 뭔가 더 잘해보자라는 이런 취지로 항상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방송에서 늘 했던 그런 투가 아니셨을까. 근데 괜히 압박감 미안한 마음에 그러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보니까 젊은 날의 청년 강민혁 영상 제가 만든다라고 이렇게 안 됩니다. 흑역사. 학창 시절 사진 10여 장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보내주십시오. 이거 VCR로 들어가도록 제가 이렇게 이거 진짜 원고에 휘기할 텐데. 들어가 있습니다. 네, 좀 진지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지금 그 사진이 없어가지고. 있으면서 안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있어야 제작이 가능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또 정치권에 나가실 수도 있으니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청소년까지 왔으니까 여러분 세대인 청년까지 오셔야 되는데 청년 강민혁이 궁금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아마 대학 생활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은 연애도 모르시겠지만 연애 이야기 나중에 하시고 대학 생활은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대학 생활은 후회가 없습니다. 진짜요? 진짜 놀 만큼 다 놀았어요. 아니 그럼 노는 걸로 계속 가시면 이거 부모님이 보시면 안 되는데 죄송하지만은 진짜 놀 만큼 놀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놀 만큼 놀았다라는 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20대에 그런 미련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서 대학교를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중국에서 잠깐 뭐 한번 가볼까 연수 뭐 약간 뭐 이렇게 해서 가봤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음식도 너무 맛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104kg까지가 쪘었어요 중국에. 103kg요? 104kg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귀국을 했는데 부모님이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공항에서.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를 알아보고 엄마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가 저 누구지? 약간 뭐 이런 낯선 사람으로 저를 쳐다보는. 104kg 그래서 이 몸무게에서. 그러니까 제가 원래 67kg에서 104kg 항상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100kg 넘을 정도로 좀 정말 초고도 비만. 믿기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뭐 엄청 먹는 거랑 뭐 술 뭐 하여튼 뭐 근데 당시에 중국에서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중국어 공부나 이런 학과 공부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재밌었거든 처음으로. 학문적인 이런 부분들이 재밌는 거구나를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뭐 공부라는 걸 뭐 억지로 하거나 뭐 엄청나게 이제 시험을 위해서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가가지고 이렇게 뭐 외국인들하고 어울리고 하려다 보면 중국어를 잘하면 또 그게 또 좋은 거니까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공부하면 재밌구나. 그거를 중국어 공부하면서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놀면서 네, 느끼신 그렇죠. 거예요? 교실 밖에서 공부할 수 있구나. 그거를 저는 굉장히 좀 뭐랄까 낯설면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처음에 어떤 성취감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중국에서 그럼 4년 다니신 겁니까? 4년도 1년, 조금 2년? 아니 3년 학사학위를 거기서 땄습니다. 학사학위. 근데 이제 월반을 해가지고 제가 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월반을 좀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은 정규 과정은 맞지만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라 가지고 중국 학생들하고 공부를 했다면 그 정도의 성취감을 얻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중국에서 그럼 입학부터 하신 거네요? 이게 원래는 한국에서 잠깐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원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상태도 안 좋으니까 그래서 중국이라도 한번 해보자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로 이제 월반으로 입학을 해서 빠르게 이제 교육과정을 이수한 거죠. 그럼 중국어도 잘하시겠네요. 예전에는 정말 잘했었죠. 지금은 뭐 인사 담당자 하면서 자 면접 보신다라고 생각하고 면접장에서 곤란합니다. 강민혁 선생님. 네. 이거는 왜냐면 이제 명예가 있기 때문에 중문과 출신으로서 명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해버리면은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오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 와이프가 중국어 선생님이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중국어 하면 웃기잖아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사모님은 유튜브 방송 안 보실 것 같은데. 가끔씩 봅니다. 진짜. 그럼 딱 걸리는구나. 네, 딱 걸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저 딱 그 이야기 들으면서 조금 뿌듯한 게 우리 아들이 지금 공부 안 하고 열심히 놀고 있는데 대학교 신입생. 놀아야 돼요. 1학년 때나 2학년 때나 좀 놀아야 되고요. 밤새도록 놀고 있는데. 이제 더 놀아라고 해야 되겠군요. 자, 그러면 그렇게 놀면서도 중국어에 관심이 가졌다. 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어떻게 취업을 준비해야 되나 이렇게 했는
고민을 하는데요. 네. 강민혁 선생님 그런 고민을 하셨나요? 전혀 못했습니다. 전혀 안 하고 계속. 왜 그랬냐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거든요. 네. 군대 갈 생각에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예, 그러니까 그럼 취업이 걱정이 아니라 논다고 사는. 예, 다 보냈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니까 야 이거 취업이 걱정이 아니라 군대가 걱정인 거예요. 왜냐면 나이가 있는데 이 늦은 나이에 가가지고 어린애들한테 가서 귀시한배기 맞을 생각을 하니까 이거 너무 미치겠는 거 괴로워가지고. 기사대기 맞은 적 있습니까? 맞았죠. 많이 맞았죠. 장난 아니게 맞았습니다. 이제 군대 있을 때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취업 고민을 못했고요. 고생해가지고. 군대에서 취업 고민을 했죠, 사실은. 왜냐면 그러셨구나. 시기적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너무 웃어가지고. 대학교 때는 취업을 고민하지 못했고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대기업을 가야 된다 뭐 이런 명확한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고 다만 그때도 제가 이제 통역 아르바이트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좀 많이 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 자기 회사 와라. 너는 나중에 사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워낙 어른들께서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듣고 난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만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먹고 사는 걱정 안 했죠. 그 당시에는 군대 갈 생각에 그런 거를 전혀 하질 못했습니다. 모든 건 군대 걱정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기는 자신이 있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로 인정해 버리시는데요. 청년 시절에 이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한 번도 못했습니다. 해봤습니다. 언제? 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꿈이 국서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선생님은 하겠다는 생각이 선생님은 해보고 싶었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냥 학생들을 괴롭힐 수 있으니까. 고등학교 때 반성했다더니 괴롭히는 선생님. 왜 그러냐면 눈물이 계속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제주도에 굉장히 유명한 사립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거기 선생님들이 다 선배들이에요. 선배들이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해도 뭐 주먹 다짐을 좀 했죠. 학생들한테. 주먹 다짐이란 표현보다 선배라고. 그러니까 나는 선생이 아니다. 너희 선배다. 맞고 뭐 그 당시였어요, 여러분들. 제 나이가 여러분들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제주도는 더욱더 시골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당시 그런 걸 보면서 야 나도 선생을 해야 되겠다. 학생들을 괴롭히려면. 그리고 이제 국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국사를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암기를 통해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거가 수학이나 뭐 언어 영역이나 이런 건 제가 워낙 못해가지고 이거 공부해도 안 된다 어차피. 근데 국사는 벼락치기가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라도 1등 하자. 이런 얘기. 1등도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좀 선생님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런 것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은 취업 컨설팅 시장에서 1등이시니까 네. 그렇게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업이어도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분야에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업 볼 때도 그죠? 하나를 보되 이 가지치는 또 다른 직업들을 보실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즘 사실 일자리 자체가 너무 줄어들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취업 몸살을 이렇게 앓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학교 생활 동안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갑갑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고요. 특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더 성실한 학생들이 그런 고민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학생들한테 취업 준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워낙 뭐 유튜브에 방대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선생님은 딱 취업 일선에서 강민혁 선생님은 해주신다면 저도 뭐 채용 일선에서 일을 해온 사람이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폭넓게 진로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 미리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조언을 조금만 주시면. 일단은 뭐 성공하는 사람들이나 합격하는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취업을 뭐 준비해가지고 잘 됐느냐? 역추적했을 때 과연 그럴까라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긴 해요. 왜냐하면 취업이라는 게 나 이제부터 취업 준비 열심히 할래부터 해서 그때부터 취업까지의 그 순간의 노력을 볼 거냐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인생에서 어떤 성공 DNA를 갖고 꾸준하게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역량을 그동안 20몇 년 동안에 키워온 거냐? 저는 사실 이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취업 준비 기간에 좀 정밀하게 이게 조금씩 퍼즐이 맞춰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은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취업 준비 기간에 열심히 준비한 것만 갖고 취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동안 본인들이 쌓아왔던 직접적으로 직무 연관되진 않았지만 분명히 좋은 어떤 본인만의 강점이나 경험이나 그런 게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갖고 내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직무나 산업이나 기업이 어떤 곳일까 그런 걸 잘 잡아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비빌 수 있는 데를 지원해야 돼요. 근데 애초부터 비비기가 어려운 곳에 지원을 목표로 하다 보면은 아무리 그 준비 기간 동안에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좀 뻗을 수 있는 거, 누울 수 있는 거 그런 자리를 처음부터 좀 잘 보고 또 운이 좋게도 그런 걸 잘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제가 좀 형용하기 좀 어려운데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저도 사실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이율배반적으로 여러분이 들릴 수가 있는데 타고난 성공 재능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아 이생망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만들어가는 것들, 성공을 만들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당장의 어떤 취업 스펙을 쌓고 막 공부하고 그것만 취업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나의 가능성과 강점과 이런 것을 바탕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의 태도를 계속해서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자세와 태도로 일상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부터가 어쩌면 취업 준비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오늘 취업 준비 시작해서 뭐 토익 공부한다고 그게 준비는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저는 들렸습니다. 자, 이제 파트 2로 넘어갑니다. 파트 2는 기업 인사 담당자로 이제 강민혁 선생님이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처음부터 취업 컨설팅에 뛰어드셨던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직장 생활은 어떠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일단은 CJ에서는 제가 이제 계열사로 입사해서 그룹 본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비록 뭐 CJ라는 기업이 어떤 분들에겐 작은 기업일 수도 있고 큰 기업일 수도 있는데 아마 일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계열사에서 일을 해가지고 그룹 본사 조직까지 올라간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인정받는 건지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재수가 없으실 텐데. 잘하시네. 가끔씩 어떤 분이 있냐면 댓글로 그 기업에서 못하니까 이렇게 잘려가지고 나와서 취업 컨설팅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댓글 그렇게 다시는 분이 계셨어요. 밴데이. 근데 뭐 저는 당당한 게 뭐 제 커리어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요. 저도 늘 영상에서 얘기했었었는데 삼성에서는 제가 일을 잘 못했어요. 일을 잘 안 했고 하기도 싫었고 그리고 좀 뭐랄까 결과적으로 일을 못했어요. 거기서 오는 어떤 불만족 그런 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저도 삼성에 다니시는 분들 컨설팅을 조금 해봤었는데요. 채용도 담당을 하다 보니까 혹시 좀 경쟁적 분위기들 때문에 그런 아니면 그런 거는 저는 아니었어요. 삼성이 뭐 안에서 좀 치고받고 뭐 경쟁 뭐 세계 최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기술적 측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저는 스텝 조직들이 사업이 워낙 1등이다 버리니까 오히려 스텝 조직들이 상대적으로는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들었을 때는 좀 의기소침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건 어느 쪽이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병원 인사팀에서 근무를 한다. 이게 당연히 의사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직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이 스텝의 역할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삼성의 문화는 그런 건 아니었고요. 순수하게 저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이 원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조직에서 필요한 역할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하찮았던 업무였거든요. 근데 그 하찮았던 업무를 제가 잘 못했어요. 거기서 오는 자괴감. 야, 내가 큰 업무를 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작은 업무를 하는데 이 작은 업무를 내가 못하네? 거기서 이제 현타가 온 거죠. 내가 일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제까지 항상 승승장구하다가 오다가 여기 와가지고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이 일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엄청난 이제 그 자존심 상하는 거 플러스 그 조직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왠지 내가 이건 내 길이 아니었구나. 인사라는 직무가 원래 인사를 제가 다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나한테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역량이 이제 큰데 자율성과 주도성은 떨어지고 직무의 이제 범위는 이렇게 좁아지니까 아무래도 등치가 큰 잉어가 조그마한 어항에서 이렇게 헤엄치려고 하니까 아마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직장 생활 동안 배운 점 너무 직장 많죠. 생활에 를 조금 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배울 점들이 좀 뭐가 있었을까 하는 교훈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인생에서 그래도 만약에 바로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먹고 산다라고 하면 진작부터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정말 직장 생활 후회 없이 잘한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래서 CJ그룹은 아무래도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저의 모든 거를 만들어준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CJ에 있는 선배님들 가끔씩 연락하고 감사패 받으셔야겠네요.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이제 그 CJ 많은 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연봉은 높지 않았어요. 네, 금전적인 부분은 그냥 그런데 제 모든 그런 사회생활의 어떤 뭐랄까 그 기초를 CJ에서 다 닦은 거거든요. 그리고 삼성은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거기 있는 분들 인간적으로 잘해주셨던 분들 계시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면서 어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간과하고 몇 가지에 초점을 두고 선택하는 게 참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에 또 저한테는 소중한 기회이고 그리고 삼성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퇴사를 해서 또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 모든 게 좋았더라 이런 말씀으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연봉 조금 좋다고 이렇게 아무 의미 없어요. 엉겨다가 예, 산호비가 월 50만 원 더 받나 100만 원 더 받나 노비의 인생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기준 선택 잘 하셔야 되고 또 실패가 또 다 나쁜 건 아니니까 그걸 또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또 긍정성 태도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사 담당자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채용하는 업무들을 보셨다라면 혹시 이런 인재들이 좀 채용이 잘 되는 공통점이 있더라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게 참 데이터가 오류가 많이 낄 수가 있는 게 그 합격했던 친구들도 합격하기 전까지는 얼굴이 안 좋아요. 근데 합격하고 난 다음에 보면 얼굴이 엄청 좋거든요. 이렇게 밝은 애들이 합격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합격을 하니까 그렇게 밝은 거지 원래부터 밝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데이터에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항상 합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자기 확신을 어느 정도 가지려고 완벽하게 갖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자기의 어떤 소신이나 확신을 조금이라도 가지려고 하는 친구들이 그래도 좀 더 어필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건 회사마다 다를 거고 직무마다 다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그래도 그런 겸손한 건 좋지만은 최소한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 그런 걸 가지신 분들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혁 선생님은 자기 확신에 대해서 수치 100점 만점에 몇 점? 저는 한 59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니 또 그건 아니 저는 정말 겁이 많고 하여튼 굉장히 좀 예민한 편이에요. 뭔가 강의가 있다 막상 가면은 그냥 알아서 혼자 다 하는데 근데 강의 시작하기 전까지는 되게 불안해하는 성향이에요. 근데 불안한데 준비는 안 하는. 완벽주의적 서사. 아니 완벽주의라면은 걱정을 했으면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력은 안 하고 걱정만 해. 제가 그때 95점 답변 나오실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99점이 했는데 59점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항상 말하는 거 하고 딱 뒤통수 때리는 말씀을 잘하세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또 VCR이 들어가야 되는데 직장생활 동안에 사진이 없어요 진짜. 직장생활 했던 그 사진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찾아봐야 됩니다. 예전에 싸이월드 이런 데 올렸었는데 싸이월드 없어지면서 제가 그거 다운을 받지를 않아가지고 아니 제가 전부 다 저 유명인들처럼 해가지고 슬라이드 이렇게 영상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사진 보내주셔야죠.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아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앨범 요청을 해야겠는데요. 자 VCR 이거 나중에 기대해 주십시오. 자 남들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 사실 다니셨잖아요. 네.
취업 컨설턴트로 독립하게 된 결정적 계기나 동기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남겼는데요. 네. 구독자 이종찬님께서도 직장인 강민혁에서 어떠한 결심으로 선생님 강민혁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네. 그 부분이 너무 궁금하다고 질문도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라는 게 가장 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누군가한테 지적을 받고 점검을 받고 하니까 아씨 못해 먹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지적을 하겠다 차라리.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렇게 한 거고요. 더 결정적인 거는 뭐 삼성에 있을 때 뭐 부장님께서도 뭐 예를 든다면 연봉이나 뭐 PIPS 당시에 뭐 다 받고 하면 그래도 한 장 넘게 받으셨단 말이에요. 뭐 한 장 넘게 받으셨을 거예요. 그 새해 전으로. 근데도 맨날 뭐 무슨 뭐 대출에 시달리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야, 내가 나중에 몇 년 후에 모습이 이 모습일 텐데 나름 삼성에서 근무하면은 그래도 되게 좀 뭐야 돈도 많이 버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아 이거 쉽지가 않구나 월급쟁이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뭔가 좀 경제적인 자유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그거는 직장인의 삶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더 정신 못 차리기 전에 나와서 창업을 한번 해보자. 내 일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 크게 뭐 그때 뭐 주변에서 다 말렸죠. 근데 말렸는데 이미 일을 저질렀어요. 퇴사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바로 퇴사한 다음 날부터 개강을 했는데 그때부터 만석이었어요. 아 진짜요?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전에부터 이제 작업을 좀 했죠. 미리 이제 무료 특강도 좀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삼성에 있을 때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무료 멘토링을 했었어요. 사실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료 취업준비생 대상으로 멘토링을 좀 했었는데, 너무 취준생들이 이게 무슨 막 삽질하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뭐 하는 것들이지 다들? 이렇게 너무 보이니까 이제 멘토링을 하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학생이 저한테 멘토링 받는 학생이 다른 데서 교육을 받고 와서 이렇게 한다는데 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교육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해서 가서 저도 같이 들었어요. 근데 야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물론 이제 그분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들었을 때는 뭐 그분이 뭐 사기꾼이야 그런 게 아니고 하지만 이런 내용으로서는 이건 교육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물론 저도 사실 그걸 못하면서 그냥 제3자 입장에서 그분에 대한 것들을 좀 아껴봤던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걸 보면서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면 돈을 더 잘 벌겠다. 야 이거 내가 여기서 하면은 이거 내가 먹히겠는데 이게 느껴진 거죠. 식당 가가지고 맛있게 먹고 나서 이건 내가 더 잘 먹겠으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 해야 되겠다. 더 늦기 전에 시장이 자리 잡기 전에 내가 나가자. 그렇게 해서 제가 진행한 겁니다. 그래도 이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독립하기로 마음을 먹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취하는 행동과 노력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어떤 행동과 노력들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사무실 같은 것도 구해야 되고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고 강의 파일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세무 신고도 해야 되고 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저는 1인 기업이고 지금도 1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뭐 이것저것 많아요. 근데 그때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복층 오피스텔을 구했고요. 처음에는 그냥 이런 공용 오피스텔을 구했는데 공용 이 사무실을 구했는데 처음부터 너무 잘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바로 다음 달 1개월 끝내고 계약 해지하고 바로 이제 오피스텔을 구했죠. 왜냐면 내 강의장 있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구했는데 그 복층이었어요. 그 위에서 살았어요. 1년 넘게. 복층에서 살고 그 다음에 그 아래층에서는 강의를 하고. 제일 걱정됐던 게 언제냐면은 아침 10시에 예약을 했는데 학생이 그거 제가 모르고 자고 있어.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초인종만 누르면 바로 나오니까 그냥 저 너무 막 그게 오히려 혹시나 그런 일이 또 있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게 또 남학생이면 상관이 없는데 여학생이면 더 이게 걱정이 왜냐면 시지도 못하니까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그런 하여튼 어려움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아무래도 장소가 그런 곳이다 보니까 여학생이 오면은 오해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여학생들하고도 그렇고 남학생들도 그렇고 뭐 식사도 같이 안 해요. 밖에서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하고 전혀 그렇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그때도 뭐 오후 늦게 이렇게 뭐 저녁 시간 여학생이 온다 1대 컨설팅 온다 그러면 일부러 문을 다 열어놓죠. 그런 것들도 있었고 하여튼 뭐 어려운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학생들하고 이렇게 강의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2012년도부터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아우 세상에 10년 지나셨군요. 진짜 10년이면 오래 했어요. 감사히 변하는 진짜 건데 오래 했습니다, 여러분. 뭐 보니까 취한 노력과 행동이 아니라 바로 그냥 계속 실전만 하시는 거예요. 네. 거의 그렇게 뭐 준비 기간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냥 하면서 준비를 실행이에요.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뭐 실행하면서. 준비하고 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저질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행부터 하면서 점진적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자기 자랑을 잘 안 하시는 분이라 낯간지러울 수 있겠지만 1인 기업가로 독립한 이후에 본인이 이룬 성과나 성취가 있다라면 좀 자랑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룬 성취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야. 네. 기대치 않았던 대답인데요. 네. 아니 뭐 제가 뭐 자랑질 정량적인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네. 아니 그게 전 자랑인 것 같아요. 대단하다. 제가 좋은 사람,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강민혁 꼭 저런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하시는 분 분명 계실 수 네,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강남권에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테니스 클럽의 회장을 이제 또 2년 동안 하면서도 뭐 조직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또 거기서 오는 또 제거한 인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잘 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어쨌든 제가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내가 그래도 학생들한테 선생님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뭔가 인생의 중요한 컨텐츠를 전달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너무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경계하게 되고 조심스럽게 되고 뭔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강제적이고 약간 그 계산된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막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뭐 열심히 살려고 뭔가 또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게 제 인생의 성공인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성공하셨네요. 이미 좋은 사람이고 좋은 선생님이고 하니까요. 인생에서 우리가 욕심 없이 자기가 이루는 것들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시기 질투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분들하고 상대하셔도 안 되고요. 존중 우리가 해주는 것들이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역시 좋은 선생님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파트 3로 넘어가겠습니다. 천직을 찾은 직업적 성공 요인인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콘셉트가 천직을 찾아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성공 노하우를 배우는 겁니다. 네. 저는 천직 드리머를 행동하도록 만든 결정적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천직을 만들어 나가도록 사실 돕고자 함인데요. 강민혁 대표님은 지금의 일을 천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왜 그런지 아니라면 왜 아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천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천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그 일에 맞춘다라는 느낌보다도 그 일 안에 있는 울타리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일을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천직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이 일을 싫어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는 어떤 소통이라든지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성과도 나니까 거기서 온 만족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도 과연 이게 내가 원했던 일이 맞나? 라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럼 이 일은 나한테 안 맞는 거냐? 그게 아니고 그러면은 내가 그래도 큰 틀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 내가 좀 더 이걸 나만의 어떤 천직이나 나만의 업무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럼 이 일 자체를 어떻게 변형시키거나 어떻게 이걸 바꿔야 될까 시스템을 뭐 그런 걸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100% 만족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분명히 남은 인생을 그래도 이 안에서 계속해서 이걸 변형시키면서 최종적으로는 나만의 천직으로 이걸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떠한 좀 가치가 있는 그런 일인 것 같다. 뭐 그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천직이 아니라고 답변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미 사실 천직 직위가 맞습니다. 천직을 이미 기꺼이 수행해 나가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잘 해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업을 하도록 만든 결정적 저는 행동 촉발 요인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요. 만약 있다라면 무엇인지 한번 없다라면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간절함? 이미 퇴사를 했으니까 네. 물러설 곳이 없다. 여기서 내가 망하면은 그럼 어디 갑니까? 또 돌아가기 쪽팔리잖아요. 솔직히 속된 말로 그냥 라이브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제가 이 업무를 할 때 그 C그룹에서 선배님들 중에서 야, 이 새끼야, 이 CJ 출신이면 나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다시 돌아와. 이렇게 하신 분이 있었어요. 물론 그게 저를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 조직 차원의 의견은 아닐 수 있었겠지만은 그래서 저도 돌아가고 싶었지만 쪽팔린 거예요. 내가 뭐 성공을 더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좀 못해가지고 내가 가면 너무 민망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CJ 출신 선배님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교육업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퇴사해서. 그분은 이제 재직자 중심으로 교육하시는 분인데 항상 신입사원 교육 가가지고 강민혁이 아니냐 다 한다고 얘기하면 자기가 기분이 좋다. 걔가 나한테 맞고 다녔던 애다. 아니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저는 너무나 좋은 거죠. 그만큼 이제 간절함 뭐 그런 걸로 이제 더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을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갔을 때 그죠? 나갈 놈들 나가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친구 부모가 다 보내줬는데 저는 공군이었거든요. 훈련 받다가 나가고 싶은 놈 나가. 그럼 나갔다가 다시 육군 들어갔거든요. 무조건 가야죠. 내가 한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간절함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굉장히 사실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계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성공적 행동하도록 만드는 요인이나 동력이 있다라면 간절함과 더불어서 어떤 동력들이 있을까요? 성취를 맛보는 거죠. 성취의 돈의 맛 여러분요. 그럴 수 있죠. 보니까 처음에는 돈의 맛을 아셨어요. 제가 보니까 어린 나이에 돈의 맛으로 CJ에서 맞습니다. 삼성으로 갔다가 조금 더 돈의 맛을 봤는데 이제 사실 그 여러 외적 동기잖아요. 돈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내적 동기라는 게 그냥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성취의 맛이 어떤 건지 조금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어디서 이제 라이브 강의를 하거나 공개 강의를 했을 때 후기나 만족도를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뭐 이번에 이 지표가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이거 뭐 이상하다 뭐 이렇게 해도 오시고요. 그 다음에 뭐 후기들을 보면은 뭐 다른 선생님들하고 너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서 자주 부르기 어려울 것 같다. 압도적인 차이. 이제 예를 든다면 실제로 그런 피드백을 받을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안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뭐 이제 잘 안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런 걸 볼 때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못하는 건 아니구나. 내가 그래도 누군가한테 강의를 해서 도움을 줬구나. 그런 게 사실은 굉장히 큰 동력이 되죠. 강민혁 선생님은 무조건 5점 만점에 4.9까지는 나옵니다. 저는 4점 겨우 넘기는데. 아이고, 아닌데. 중학생 가면 제가 5점 만점에 5점 나옵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자신의 천직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을 잘하고 계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어려운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구독자분 중에서도 고님이 가장 큰 실패 경험이 무엇이었는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셨는지 궁금하다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2018년도에 아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 유튜브 하기 전에까지가 제가 폭망했던 시기였어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원래 1인 기업으로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 중간에 한번 굉장히 유명한 대형 학원에서 제의가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코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거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제 스타일을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사자인데 갑자기 그 대형 학원에서 되게 좋은 환경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막 편안하게 해주고 가서 풀 뜯으라고 하는 동물원에 갑자기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 됐고 그 학원에도 사실은 막 의미 있는 큰 성과를 들이지를 못해가지고 그걸 제가 한 2년 정도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서 성과를 못 얻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맛이 갔어요. 맛이 갔고 그 다음부터 다시 그럼 1인 기업으로 나와서 또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를. 예전에는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또 마케팅하고 뭐 이렇게 무료 강의하고 뭐 하고 그거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이게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일을 못했어요. 저 스스로 동기부여도 안 됐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 일을 그만둬야 될 땐가 보다 더 이렇게 하기 전에 그래서 뭔가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으면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내가 있는 걸 그럼 모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가자. 그래서 유튜브를 촬영을 한 거였어요. 유튜브에 모든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약간 진짜 그런 마음이었어요. 자포자기. 약간 에라 모르겠다. 그냥 뭐 알아듣는 뭐 듣든지 말든지 약간 이런 심정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주변에서는 그래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실력이 있으니까 잘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그 인지도라는 게 하루 아침에 다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취업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거든요. 꾸준함이 없으면 바로 도태가 돼요. 이 시장 자체가. 그래서 그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라는 게 유튜브를 찍었는데 이 사람 누구지? 이 아저씨는 누구지? 근데 저는 뭐 그 전까지만 해도 강남역에서 막 1,500명 대상으로 강의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상황이 처음에는 좀 되게 낯설었고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처음 시작하는 것도. 그래서 구독자도 뭐 아주 미미하고 뭐 그리고 제가 일부러 투자도 안 했죠. 왜냐면 어차피 망할 거다 나는. 그래서 뭐 편집도 안 하고 무슨 뭐 조명 뭐 그런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뭐 카메라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노트북 데스크탑에 있는 걸로 그냥 하고 뭐 그냥 그렇게 막 했죠. 근데 다행히도 그래도 꾸준하게 하고 계속 그냥 성실하게 제가 늘 했던 스타일대로 그냥 계속해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언제부터는 조금씩 알아봐 주시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뭔가 또 해드리고 싶고 그게 이제 반복되면서 이제까지 또 오면서 이제 다시 이제 좀 뭐랄까 전성기에 못지않은 그러한 지금 결과물을 계속 내고 있어요. 바닥을 찍고. 네, 진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왔죠. 날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또 LUJHA님이 시련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시련과 역경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같이 이제 얘기를 연결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존감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거 때문에 더 이제 강의를 안 하게 되는 더 숨게 되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또 경기도로 이사를 갔거든요. 원래는 집이 바로 이쪽이었는데 네. 서초 쪽이었는데 근데 거기 살면서 제가 자꾸 막 좀 도망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경기도로 그럼 경기도가 무슨 유배지냐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그냥 저 혼자 있고 싶었던 약간 그런 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가서 이제 2년 동안 요양 아닌 요양을 했죠. 마음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거기서 유튜브 열심히 촬영하면서 다시 또 이제 올라온 거죠. 내가 더 물러서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 싸우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래서 다시 이사를 왔고 원래 살던 곳으로. 그래서 이사를 와가지고 또 이렇게 다시 또 치열한 뭐 이 시장에서 또 경쟁을 한번 해보려고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들도 한번 도전해 보면서 그렇게 극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가장 행복했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네. 언제였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많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제 제자들이 저를 불러줘요. 그러니까 제 제자들이 기업의 인사 담당자나 아니면 어떤 기관의 교육 담당자나 아니면 이런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 친구들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뭐 또 짭짤하게 챙겨주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되는구나. 감사함을 이제 베푸는구나. 네, 그래서 야 이게 또 이렇게 저는 기억도 못 하거든 사실.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보면서 참 고맙죠. 내가 그래도 허투루 하지 않았구나. 다시 불러준 거 보니까 또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더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불러준 사람들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구독자 베스트 윤님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어떤 거라 생각하는지 여쭤왔는데요. 이 질문이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질문이 개인적으로 후회스러운 일과 더불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후회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으면 무엇일지 물어보는 좀 중의적인 느낌으로 저는 좀 받아들여졌어요. 네.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이렇게 바라본다. 후회스러운 일? 이런 일을 하면 후회할 거야.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내가 그때 하려고 했던 걸 왜 안 했을까가 제일 항상 후회돼요. 뭘 해가지고 실패한 거 후회가 안 되는데 그때 내가 분명히 처음에 이거 취업 컨설팅 업무를 하면서 그냥 남들과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그때 제가 몇 가지 좀 시도한 게 있었거든요. 몇 개 말아 먹었어요. 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약간 투자를 했는데 좀 말아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좀 어설프게 말아 먹었어요. 크게 말아 먹었었으면 더 미련이 없었었는데
와이프가 알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좀 해보려고 했었어요. 이게 좀 더 뭔가 좀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나름 좀 큰 규모의 나름 제 딴에 돈을 좀 투자해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다가 이게 좀 불안한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잘하면. 그래서 거기서 멈춰버리니까 그게 다 날아가 버렸거든요. 오히려 그냥 가려면 끝까지 갔으면 차라리 시장의 판을 좀 바꿀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못했다는 게 되게 아쉽고요. 후회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앞으로도 뭐가 후회될 거냐. 지금 머릿속에 지금 하려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체력에 받쳐주질 못해가지고 못하는 게 되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약간 좀 분업화라든지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제 성향이 전부 다 맡아서 제가 다 하고 맡아서 계시니까.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거든요. 네. 이거 혼자 하고 있냐 이거 지금 이 일들을 혼자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들 항상 믿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없어요. 이거 맡기는 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못하는 게 있는데 그걸 못할까봐 제가 지금 후회되고 그래서 결국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실행을 옮겼으면 좋겠다. 그걸 못하는 게 후회가 되는 것이지 뭐 실패하고 왜 그걸 했을까? 그런 것들은 후회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것들 있으면 후회 없이 끝까지 한번 가보길 권합니다. 오랫동안 강민혁 선생님, 제가 보통은 이제 대표님이라고 하는데 강민혁 선생님이 더 많이 어울리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취업 컨설팅을 해오셨으니까 주로 어떤 인재가 취업에 성공되는지 그 컨설팅 하면서 네. 또 보면 요건 다른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안 되면 뭐 해보면 되지. 약간 이런 스타일들. 뭐 불안해하는 것도 뭐 어쩔 수는 없는데 뭐라고 제가 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는 스타일들이 취업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지적을 받거나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이런 친구가 아니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뭔가 어쨌든 지적을 받더라도 그럼 뭐 하면 됩니다. 하겠습니다. 뭐 약간 이런 스타일들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성향적으로만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주로 잘 모르셔서 그런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런 학생들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는 거 저래서 잘 모르셔서 그런 것들은 조금 그런 아쉽죠. 분들이 좀 들으면 조금 아쉽죠 진짜. 행동을 해보면 되는데 아예 시도 안 해보고 미리 재단해버리는 경우가 그리고 과거의 이제 사항들만 보는 거죠.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는 건데 그런 아쉬움이 있죠. 구독자 앙앙앙님 앙앙님입니다. 세자. 취준생을 보면 어떤 점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문의 주셨는데요. 고치고 싶어서 질문 드린다고 합니다. 요거는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차피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안 하는 거? 뭐 그런 게 제일 안타깝죠. 그렇죠. 본인을 판단해버리는 게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판단은 기업이 하는 거니까 의사가 있다, 마음이 있다, 그럼 지원하세요. 원래부터 의사가 없으면 지원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가고 싶은데도 어차피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원 안 한다? 이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연애도 똑같습니다. 저 사람이랑 까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고 말도 안 꺼내고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깔고 안 가는 거는 그 사람의 선택이고 그 사람의 권한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원하는 게 있으면 기업이든 사랑이든 내가 세상에 10분 안에 종료해야 됩니다. 라이브는 이제 10분 안에 종료하시고 요게 배터리 때문에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라이브는 10분 안에 종료하는 걸로 하고요. 못다한 부분은 제가 이제 촬영하고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강민혁 선생님이 새 노트북을 사보셨는데 그것도 그건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의리 때문에 남아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취준생님 이거 안 보셔도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 나중에 녹화된 거 정제된 우리 또 교수님께서 촬영하신 그 버전을 보는 게 여러분 훨씬 더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여기에서 요것만 하고 끊고 제가 나머지 질문들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라이브 방송 보고 계시니까 라이브 방송에서 답변 못한 거 있으시면 하나 보시고 거기에서 하시고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넘어가서 이야기 나누시죠. 그러면 라이브 방송에서 지금 질문 주시는 거 지금 혹시 여러분들 저한테 하실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 지금 보니까 그냥 인사만 좀 하셨는데 저한테 MBTI 유형을 물어보셨는데 저 MBTI를 본 적이 있는데 그 2006년도인가 아마 7년도인가 제가 보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봐봤거든요. 기억도 못 하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제가 MBTI 운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기억을 못할 정도로 너무 옛날 얘기. 제가 이제 기업 교육 담당자일 때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막상 저는 안 해본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 가지고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MBTI 꼭 한번 해볼게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저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게 많이 평상시 제가 오늘 유튜브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아마 저를 보시는 분들은 따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유튜브는 마무리 네, 말씀만 해주시고 네네네. 여러분 갈 때까지 가다 끊기면 노트북 전원이 다 돼서 유튜브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미리 인사말 네. 구독자분들에게 해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그럼 쿨하게 그냥 일단은 오늘 저희 라이브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간 강민력이 그렇게 궁금하진 않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여기 지금 보니까 교수님 MBTI가 뭔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사실 제가 MBTI 영상을 한 30개 정도 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유형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제 유형은 ENFP라는 유형입니다. 대한민국의 1% 정도 있는 유형입니다. 이상주의자입니다. 저는 그렇게만 봐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행동이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앞에 질문하고 조금 공통된 부분이 있을까요? 네. 특성이나 이런 게 있다라면 아무래도 아까는 좀 더 태도적인 부분이라면은 뭐 아무래도 직무 분석이나 기업 분석이나 산업 분석 이게 뭐 진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하게 된다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이렇게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측면으로 준비하는 친구들이 좀 더 유리하겠죠. 네, 태도적으로는 사실 중요하지만 사실 말로 TMI로 끝나지 않으려면 말씀처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네. 그냥 스쳐가듯이 다 말씀해 주셨지만 또 강민혁 선생님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직무 분석, 기업 분석, 산업 분석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대표님과 같이 맹렬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고 기업 인사 담당자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 CJ 선배님도 야 나도 지금 시장에 들어가야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이제 그렇게 뛰어드는 분들의 성공 확률은 어떻게 보시는가요? 어쨌든 이쪽 시장도 약간 포화 아닌 포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뭐 기업 인사 담당 출신입니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정말 꾸준하지 않으면 바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아니고요. 그리고 기업 인사 담당자 출신이라고 해서 과연 이 취업 교육을 잘하느냐 이건 굉장히 별도의 문제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채용을 하는 것과 취업 교육은 사실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교육적 측면으로 그걸 풀어낼 수 있느냐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추세는 사실은 1세대, 2세대 지금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3세대라고 봐야 되는데 그 취업에 관련된 이런 취업 코칭의 스킬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측면에서 이 취업 준비생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서적 측면의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브랜딩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SNS 채널을 통해서 자기만의 어떤 팬층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버리니까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인사 담당자 출신이라고 해서 나와도 된다? 아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봤는데요. 인사 담당자분들이 주로 이제 면접관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점수도 평가도 굉장히 높고 날카롭게 잘못된 것만 딱 지적하고 나가면 되는데 사실 막상 나오면 2시간 강의도 제대로 완성도 있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요. 정말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과 아주 맞습니다. 이제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거, 이것도 저도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취업 컨설턴트 분들을 사실 보아 오셨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안 보아 오신 거 아닙니까? 취업 컨설턴트들에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막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어떤 분이 성공한 취업 컨설턴트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보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유튜브만 보더라도 뭐 구독자가 뭐 월등히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강남에 있는 뭐 대형 학원들을 보면은 나름 전통적으로 유명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다 자기 분야에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다 자기가 최고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최고라고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학원에서 마케팅을 하려다 보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되게 민망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다 그런 감정들이 뭐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성공한 취업 컨설턴트의 공통점이 뭐가 있느냐? 자기 색깔이 있겠죠. 어떤 분은 독서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멘탈이 뭐 부드러우신 분도 계실 거고 실력이 있으신 분도 다 다양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이 시장에서 뭐 큰 돈을 벌겠다라고 접근하시면 굉장히 실망하실 건데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전까지는 재미를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성공한 컨설턴트들도 그러한 처음에 어떤 고달팠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현업에서 날고 길다가 여기 왔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은 어쨌든 전혀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신 분들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현실을 이겨내신 분들, 여러분 큰 돈은 안 된다. 너무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본질적인 부분에 충실하는 것이 네. 훨씬 더 만족도 면에서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은 이런 취업 컨설팅이 뭐 1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굉장히 탑권에서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취업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어떤 학습을 좀 하시는지 한다면 어떤 걸 하시는지 어디서 정보를 수집하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자료를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물론 자료를 만든다는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기보다는 있는 정보를 가공하거나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사이트를 도출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하고 나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결과물의 근거가 탄탄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을 좀 반복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취업 컨설팅의 방법론이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어떨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어떤 정답지, 그러니까 큰 정답지가 있고 그 안에서 최대한의 어떤 유사한 질문들에 대한 공통된 답을 일관적으로 주면서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포맷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포맷에 맞게끔 다양한 이제 외부에 있는 계속해서 나오는 정보들을 가공하면서 그 안쪽으로 계속 넣어가는 뭐 약간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익이 되는지 수익이요?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여쭤봐도 되는지 연간 수익이에요. 일단 뭐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좀 조심스럽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늘 걱정하는 게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제 수익이 학생들이 알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질까? 낮으면은 야, 이 사람이 굉장히 일을 못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하고 높으면은 야,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전달하더라도. 그래서 한 번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은 없고요. 다만 제가 이제 삼성에서 조직 생활을 했지만 당연히 조직 생활 했던 것보다는 많이 벌고 있다.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삼성보다는 많다. 제가 쓰면서도 이거 제가 민망해가지고.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꼭 물어보는. 근데 그건 있습니다. 삼성에서 일할 때보다는 월등히 많은 시간을 일을 합니다. 전 거의 그렇죠. 쉬는 날이 없어요. 그렇죠. 거의 미쳐 있을 일을 정말로 전 너무 이거 심각한 건데. 네. 이거 오래 하려면 좀 이렇게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제가 한 달에 하루를 쉴까 말까예요. 그 세상에. 그리고 그 하루도 쉬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학생들을 대응해줘야지. 그냥 공개적인 강의나 컨설팅이 없을 뿐이지 쉬는 날에도 뭐 문의 오면 대답해줘야지, 뭐 자소서 보내줘야지, 등록하면 접수 확인 보내줘야지. 이걸 하기 때문에 사실로 쉬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해서 마음 놓고 쉬어본 적은 기억에 남지도 않아요. 어디 쉬었는지. 그러실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일로 그 자체로 보면 시간당 금액으로 보면 더 낮으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자괴감이 가끔씩 올 때가 있죠.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 싫어가지고 강의만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분명히 그러실 것 같아요. 정말 바쁘거든요. 주말에도. 근데 그걸 또 즐기시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요 질문은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비즈니스 모델. 네. 취업 컨설턴트로서 직업적으로 가진 꿈이나 계획을 여쭤봐도 되죠? 네. 일단은 저는 좀 취업 컨설팅 업계에 더 쟁쟁하신 분들이 일단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을 보면서 좋은 방법론도 배워가고 또 항상 제가 이제 가끔씩 이런 취업 컨설팅을 하는 분들을 만날 때
특히 젊은 분들을 만날 때 너무 응원을 해드리고 싶은 게 부디 나처럼 오래된 사고를 가진 사람을 따라오지 말고 좀 뭐랄까 혁신적인 그런 서비스, 뭔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판을 바꾸는 좀 그러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늘 응원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면서도 전통적인 방식의 어떠한 지식 전달자로서의 역할도 있지만은 학생들이 스스로 좀 더 올바른 교육을 적절한 타이밍에 맞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과 또 편의성이 있는 그런 교육 툴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게 개인적인 꿈입니다. 저도 사실 취업진로 전문가 과정을 32시간짜리 교육 과정을 해서 한 9년 정도 해서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양성을 해왔는데요. 네. 사실 강민혁 선생님하고도 지난번에 그렇게 전문가 양성 과정을 해서 저도 배우고 싶었고 또 그런 또 많은 분들에게도 전수하고 싶었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꼭 한번 같이 한번 기회가 되면 만들어서 주시고 네. 또 배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면 네. 사실 뭐 강사를 그 자체는 진짜 돈이 강민혁 선생님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 안 되시긴 하겠지만 제대로 좀 가르칠 수 있게 네. 그렇게 좀 방법 노하우 유튜브만으로는 사실 좀 짧잖아요 시간이 파편파편이다 보니까 네. 좀 집중 교육 과정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인간 강민혁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 구독자분들이 이런 많은 질문을 남기다 보니까 아 인간 강민혁에 대해서 누가 알고 싶을까라고 말씀하셨겠지만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독자 뽀글이님과 카바커피님이 취미 활동 하시는 모습이 상상이 안 가서 취미가 있는지 취미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원래 취미 활동은 테니스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테니스를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항상 즐겨 했었고 또 끝나면 뒤풀이 가가지고 뭐 다음날까지 술 마시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테니스를 끊었고요. 끊었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왜냐면 둘 다 할 자신이 없었어요. 이 시간 자체가. 네. 그러니까 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당연히 유튜브를 해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테니스 동호회 활동을 안 한 지가 이제 3년이 됐고요. 세상에. 예, 이거 주변에서는 독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담배를 끊은 게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아, 그때 끊으신다라고 하고 예, 끝까지 가셨네. 근데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담배 끊은 지 2년 됐고 그 다음에 취미 활동 별다른 건 없고요. 근데 이제 아침마다 그래도 가서 한 60분 정도, 1시간 정도는 이렇게 러닝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뭐 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별다른 취미 활동이라고 하는 건 뭐 드라마 보는 거, 와이프랑 뭐 드라마 보거나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다운받아 놓고 그리고 저 항상 일할 때 옆에 뭐 틀어놔요. 드라마 같은 거. 그러니까 뭐 틀어놓고 뭐 하다가도 뭐 잘 생각 안 나면 보다가 뭐 하다가 뭘 하고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냥 계속 일은 하는데 일을 안 하면 불안하니까 근데 드라마는 보고 싶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틀어놓고 일단은 그래도 일단 일을 해야 되니까 좀 중요하지 않은 일 그리고 좀 집중을 덜하는 일 그런 것들을 계속해요. 그게 취미입니다. 그게 취미. 아니, 모든 걸 사실상 다 끊으셨네요. 네. 사회생활도 거의 뭐 전 친구 만나는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녁에는 다 강의이기 때문에 오후 늦게 뭐 누구랑 뭐 술 한잔 한다 이런 거 안 한 지가 뭐 거의 수년 된 것 같아요. 네네. 제 기억으로. 그 좋아하던 테니스조차도 네, 다 끊어버렸어요. 네, 다 하시고 이게 이제 구독자 병준님이 질문한 것도 운동은 잘 하시는지 궁금하다라고 했는데 체력 관리 이게 아까 러닝 1시간 정도 하시는 거. 네네네. 아니 그동안 뭐 축구도 하고 테니스도 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기초 체력은 좋으시겠지만 갈수록 그러다 보면 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건데. 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목이랑 어깨, 그러니까 왼쪽 무릎, 그 다음에 뭐 이런 쪽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병원도 좀 가고 다니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자세도 안 좋고 항상 맨날 뭐 이렇게 꼬집어 이렇게 하고 하니까 좋을 리가 없고요. 그리고 목이 제가 워낙 약해가지고 제가 치명적인 건데. 강사에게는 참 치명적인 약점인데 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배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목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오늘도 제가 오늘 오전에 그 직업방송 촬영하고 왔거든요. 직업방송.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오후에 또 강의 있거든요. 분명히 목 쉴 겁니다. 오늘은 항상 이 정도가 캐파인 것 같아요. 얘기를 많이 하면은 바로 목에 무리가 옵니다. 그렇구나. 세상에. 아니 강민혁 선생님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좋으신 분이
목이 엄청 약합니다. 가볍게 하시는데도 그래도 워낙 사실 저도 이야기 들으면서 아주 기초 체력이 그래도 젊은 시절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도 견디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지님이 강력 선생님의 플레이리스트가 궁금하다라고 하는데 네. 플레이리스트가 별도로 있나요? 이런 거는 따로 없고요. 근데 저는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 중에서 그냥 무한 반복으로 그 토요일 날 틀어주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예. 뭐 넷플릭스에서 반복적으로 틀어주는 네. 영화들 그런 거를 보는 건 좋아해요.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주로 예. 드라마나 영화를 듣는 겁니다. 그런 걸 듣는다는 거죠, 저 차라리. 그래서 음악은 저는 잘 안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와이프도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노래를 틀거든요. 근데 네. 제가 노래 안 듣는 걸 아니까 안 틀 정도예요. 저는 노래를 안 들어요. 그럼 차 안에서 주로 뭐 아무것도 안 틀어요. 그냥 혼자 생각을 해요. 예. 혼자 생각하고 앞에 짜증나게 하면 혼자 욕하고. 사모님이 심심하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음악 듣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뭐 가끔씩 들으면 되게 좋을 때는 있는데, 막 자주 뭐 음악을 챙겨 들어야 되겠다, 뭐 음악을 잘 들으려고 뭐 좋은 이어폰을 산다, 뭐 음악을 들으려고 CD를 샀다, 아니면 뭐 MP3를 샀다, 아니면 뭐 다운로드를 받았다? 제 기억이 단 1원도 음악을 위해서 투자한 금액이 없습니다. 나중에 김민지 씨는 이 이야기 듣고 어떠셨는지 댓글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빈님이 네. 현재 사모님이랑 연애 스토리가 궁금하다고 하고 이렇게 연애 주셨는데요. 혹시 연애 잘하는 방법도 있으신지요? 연애 잘하는 방법? 연애 잘하는 방법 당연히 자기 일을 잘하면 연애 잘하는 거죠. 자기 일을 못하면 연애도 잘 못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와이프를 만난 게 제 첫 번째 제자의 초등학교 친구였어요. 진짜요? 제 제자의 소개로 교육을 받으러 왔었어요. 잠깐. 취업 교육을. 취업 교육. 근데 취업의 목적이 원래 막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취업을 한번 고민해보고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왔었었는데 그게 좀 인연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까지 했네요. 중간 생략 이런 식으로 다 하면 여러분 자기소개서 탈락입니다. 네. 연애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는데 어쩌다 보니까 결혼했습니다.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이거는 여러분 듣고 싶으시면 나중에 강민혁 채널에다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소장님이 유익한 민혁쌤 영상 덕분에 취업에 성공하셨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남겨주셨는데요. 대신 앞으로 앞 광고 좀 넣어주셨으면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 광고를 안 하시는가요? 네, 전혀 광고가 없습니다. 왜 그러시는지요? 누군 10만 명이면 연봉 뭐 직장인 네. 수준이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뭐 제가 그 돈 벌려고 이걸 한 건 아니라서 개인적으로는 그걸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의미의 액수가 들어올 거라고 기대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이게 저의 어떤 좀 아이덴티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로 남겨두는 게 저한테 장기적으로 이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사실 있느냐 없느냐 학생들은 뭐 신경도 안 쓰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없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지원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앞광고 볼 필요 없이 그냥 뭐 바로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 그런 취지로 저는 영상을 찍거든요. 저는 잡다한 거 많이 걸었는데 광고는 아니지만 잡다한 이야기도 많이 걸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1분 이내로 나가버립니다. 꼭 인사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사말을 인사말 해야죠. 싹 다 빠져. 대단하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보다 보면 사실 강민혁 선생님 채널 보면 반성이 많이 됩니다. 가끔씩 보지만 구독자 많은 유튜브 영상을 다른 영상을 사실 잘 보지도 않지만 보다 보면 별것도 아닌데 저렇게 이렇게 구독자가 많나 이런 생각을 하고 못 알아보는구나 이런 생각하다가 민혁쌤이 이렇게 딱 보면 편집도 없고 앉아가지고 사람 보면서 진짜 하시는데도 구독자 늘어나는 수를 보니까 역시 콘텐츠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유튜브 운영 전략이 궁금합니다. 꾸준함이죠. 꾸준함. 네.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뭐 준다?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꾸준함과 그리고 나눠줘야 돼요.
먼저 많이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 어떤 분께서 아마 교수님께서 읽으신 책일 수도 있는데 제가 원래 책을 잘 안 읽는데 이건 제가 책을 읽은 건 아니고요.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이 책에 대한 리뷰를 한 걸 영상을 봤어요. 이 책 제목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인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쓰신 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문구가 뭐였냐면은 내 팬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분들의 팬이 되어줘야 된다. 저 딱 들었는데 뭐 그분도 그 문구에 굉장히 꽂히셨다고 하셨지만은 그 영상에서 근데 저도 이걸 딱 들으면서 너무 멋있는 말이구나, 너무 좀 맞는 말이구나. 나도 그러면은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내 팬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친구들의 팬이 되어줘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항상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이 취업 교육생들 대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수함이 뭐 100%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뭐 서울에서 이런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영상을 통해서나마 그리고 또 경제활동이 좀 어려운 친구들한테는 어쨌든 무료로서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계속 나눠드리면서 그분들을 응원해주고 그분들의 팬이 된다면 나중에 내가 힘들 때도 그 사람들도 내 팬이 되어주지 않겠는가, 뭐 그런 욕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 아니요. 그 정치는 전혀 생각 없고요. 말 그대로 제가 이제 꾸준하게 계속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하다못해 저한테 제가 뭐 생각을 하는 게 나중에 제주도 내려가서 농사라도 하면 나중에 뭐 취업해가지고 내 농산품이라도 사주지 않을까. 제 꿈이 이제 정관장 차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진짜로. 근데 자리가 없어요, 정관장이. 거짓말. 진짜로. 그런 대리점한. KTNG 아는 사람 많아요. 소개 좀 시켜주시죠. 예, 채용 제가 예전에 했기 때문에. 저희 제자들도 입사를 했는데 다 입을 씻더라고요. 아직 짬밥이 안 돼요. 저도 말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인맥으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은 나중에 취업을 하면 부모님들한테 홍삼 선물 많이 하니까 나한테라도 사줘라. 난 너희한테 교육을 시켜줄 테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어쨌든 내가 이제 취업 준비생들의 어떤 팬이 되어줘야 되겠구나. 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니까 나눠주시는 것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막 나눔 받고 싶던데. 예, 대표님이 정말 누구보다 말씀을 잘 하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마치 이게 진짜 교주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가지고 대표님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다 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대 종교 만들지 마시고 대표님처럼 말을 잘하려고 하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일반인들이 말 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요령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좀 오해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호구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호구 당한다? 네,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디 가면 항상 호구 당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약간 인상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딱 당하기 쉬운 얼굴이거든요. 어디 가면은 뭔가 항상 걱정을 해요. 우리는 뭔가 당한 것 같다라고. 그 정도로 우리는 뭔가 이렇게 말을 잘 못해요. 뭔가 요구를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 있는 이 취업과 관련된 영역에서야 이렇게 말을 조금 하는 것이지 일상생활에서 그렇지 않거든요. 그 말을 반대로 얘기한다면은 여러분들도 자기가 말을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을 좋아한다. 게임을 또 어떻게 얼마나 말을 잘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부터 자신감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영역, 내가 익숙하지 않은 영역에 가가지고 내가 말을 어떻게 잘해야 되면 당연히 못하죠. 내가 익숙하지도 않은 영역인데. 그럴 때는 내가 이해한 표현, 정제된 표현, 정말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부터 접근을 하시고 또 반대로 내가 자신 있는 분야에서 계속해서 말을 잘하는 그런 느낌들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얻어가는 뭐 그런 투트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다 말을 잘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각자가 가진 전영역에서 말할 거리를 만들어내시고 거기에서 자신감을 쌓아서 올라오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저는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거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면 꼭 책을 구매해서 그분 책을 읽거든요. 대표님 쓰신 책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비매품으로만 제가 학생들한테 무료로 배포했던 것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뭐 자기소개서 책이라든지 취업 관련된 책들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이 배포를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비매품이 아니라 뭐 전자책 PDF처럼 해가지고 면접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제작해서 이제 판매를 좀 했었는데 게으름이죠. 그동안 수없이 많은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런 걸로 출판하자 저런 걸로 출판하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내 이름 갖고 책을 내는데 좀 더 완성된 걸 쓰고 싶다. 플러스 지금은 시간이 없다. 요걸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래도 나중에는 제 이야기를 좀 담아내, 제 이야기보다는 취업준비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 정보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하고 써야 되지 않을까. 항상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부지런하면 강민혁 선생님 내용을 다 보고 책을 받아 써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올해 여러 가지 이제 전자책으로 이제 하려고 해서 나가긴 하긴 할 건데 그거 말고 혹시 취업책을 하나 제가 첫 책이 사실 취업책이었고 지금까지 책을 12권 썼는데요. 오면서 이건 제가 옆에다가 새로 질문 넣은 거예요. 혹시 저랑 함께 공유할 생각 없으신가? 제가 공지할 깜냥이 안 돼요. 12권을 쓰신 작가님분하고 제가 무슨 아니. 그러면 제가 저기 뭐지 이걸 연구원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지. 취업책을 제가 써봤자 어차피 별로 안 팔릴 것 같아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강민혁 선생님 이름을 팔고 강민혁 선생님은 이제 제가 딱 옆에 이제 써놓은 이름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책 쓸 때 유튜브도 강민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강민혁 자소서, 강민혁 면접, 강민혁 취업 전략, 강민혁 공기업 취업, 강민혁 취업 준비 전략, 강민혁 진로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책을 별도로 다 내시고 시리즈로 내시고 저랑은 공존한 거 내시는 거 나중에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죠 같이. 아이고 이거 나중에 고민하면 안 나오는데 강민혁 선생님 제가 당장 책을 이제 쓸 여유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영상송에서 이거 학답을 받으려고 했는데 웬만하면 제가 무조건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데 요거는 너무 거대 작업이라 가지고 제가 섣불리 오케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강민혁 선생님 걸 다시 한번 다 보고 제 거를 한번 삽입해가지고 제가 원고를 다 쓰고 제출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가진 소망이나 계획이 있다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뭐 취업 컨설팅이나 취업 교육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 더 좋았으면 좋겠다. 또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고 많은 학생들을 만났기 때문에 저 같은 오래 일한 사람들이 욕을 먹기 시작하면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또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어디 가셔도 떳떳하게 또 더 당당하게 명예롭게 그 명함에다가 취업 컨설턴트, 저 아직도 이 단어가 굉장히 좀 낯설어가지고 저도 어디 나가가지고 저 취업 컨설턴트 이렇게 얘기해본 적이 사실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이렇게 환경이 좀 조성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조를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 늘 이제 간절하죠. 제가 지금 건강도 이제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강의도 못 할 거고, 예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부산에 한번 강의하러 갔다가 독감 걸려가지고 그때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진짜 제가 진짜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그때 부산에 강의를 가는 날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안 좋고 이거 몸이 이상한데? 뭐 진짜 막 이렇게 해서 갔는데 강의를 하는데 땀을 그냥 진짜 거짓말하고 미친 듯이 쏟아 올려가지고 큰일 나겠다 해서 잠깐 점심시간 때 양호실 가가지고 들어 누웠죠. 그 다음에 또 끝나고 나서 또 강의를 했는데 진짜 내가 이거 진짜 그 100분이 100만 년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강의 인생에서. 너무 1초 1초가 다 느껴지는 거. 너무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끝나고 나서 진짜 바로 병원 갔죠. 갔더니 독감입니다. 어디 갔다 오셨나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며칠 동안을 진짜 살다 그렇게 아픈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느꼈어요. 야, 이거 내가 아픈 끝이구나. 강의하는 거는. 야, 이거 뭐 동영상 강의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뭐든지 간에 내가 뭔가를 해놓지 않으면은 내 가족이 나중에는 큰일 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또 지금 단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당장에 지금 오프라인으로 내가 이제 몸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소홀히 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좀 늘려가려고 좀 다양한 머리를 좀 쓰고 있고 또 계획에 맞춰가지고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몸맞게 쓰셔야 됩니다. 몸맞게 쓰시고 어떻게 보면 뉴스에서도 예전에 한참 나왔던 게 취업 강남 사교육의 중심 이렇게 했을 때 강민혁 선생님 같은 분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 당시에 사실 알지 못했었어요. 한 4, 5년 전이었었는데 그때 강민혁 선생님 만나면서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도 올바르다라는 생각이 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 올바른 취업 진로 지도자들을 정말 같이 많이 양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저는 오늘 제가 여기 왜 나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교수님께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네. 감사한 마음에 이제 나와서 한 건 있지만은 제가 무슨 천직을 찾았다라든지 무슨 제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뭐 스스로도 뭐 얘기하기 민망해서가 아니라 뭐 실질적으로도 사실 아직은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는데 아까도 제가 뭐 실패했던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 또 취업 쪽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나마 좀 참고할 수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정도 참고인 것이지 뭐 제가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걸어온 길들을 뭐 밟아온다라든지 그런 거 굉장히 걸러내서 잘 들으실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민망도 하고 또 제가 이제 뭐 중간에 얘기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뭐 가감없이 얘기한다라고 뭐 거침없이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좀 정제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잘 걸러서 현명하신 또 시청자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다면은 한 10년, 20년 뒤에 천직을 찾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또 출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천직을 저는 찾으셨고 더 크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원래 저도 욕심은 뭐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질 만한 분들을 이제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천직은 없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젊은 분들이 하도 많이 물어보다 보니까 이 천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천직 인터뷰 여행을 이렇게 떠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어쩌면 고지전이라고 해야 되는 가장 취업 전방 1선에서 있는 소대장으로 보셔도 좋을 만한 강민혁 선생님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꼭 인터뷰를 같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고 사실 너무 바쁘셔서 거절할 줄 알으셨는데 기꺼이 또 인맥으로 방송 잠깐 한 인맥으로 수락해 주셔서 너무 즐겁게 인터뷰 나눴고요. 너무 많은 것들을 저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민혁쌤이 이야기한 거 그냥 듣고만 끝나지 마시고 그걸 온몸으로 삶에서 최적화시켜서 나아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